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그래도 우리 무상증자 이슈를 통해서 잠시나마 시세를 좀 한번 올려줬었죠. 어쨌든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서 결국 갭상승 이후에 장대 음봉으로 마감은 했지만, 사실 이런 이슈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시장 따라서 계속해서 줄곧 내리꽂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최근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점을 또 넓히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세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결과,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현 시장 상황과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포인트들을 보면서 좀 지켜봐야 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브리핑 드리는 내용이 100% 정답이다라고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사실 진짜 그 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뭐 아니면 도인 거고,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성에 투자를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 확률이 7대3이다. 그럼 나는 7에 배팅을 하느냐, 3으로 그냥 배팅을 하지 않느냐. 내 기준에서는 30%의 실패 확률도 높다 싶으면 나는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상황들인데, 어쨌든 최근에 허위 공시 논란으로 인해서 주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절대적으로 막 밀어주려고 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제 입장입니다. 허위 공시 논란으로 인해서 주가는 빠지긴 했지만, 현재 임상 과정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뭐 일부 로열티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심지어 그 부분이 컨센에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 막 뭐라 해야 될까요? 터무니없는 그런 임상? 단순하게 기대만으로 형성이 되는 어떤 그런 파이프라인?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직접 생산을 하느냐. 그렇죠. 물론 OEM이 ODM을 줘가지고 이제 위탁 생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위탁도 위탁인데 만약에 진짜 이게 중간에 그 위탁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내가 아깝고, 이 기업은 이게 정말 혁신적이고 이 신약이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기업의 메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진짜 라이센스 아웃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직접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겠다라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둘 중에 하나와 플러스로 뭐다? 플러스로 보시면은 이제 뭐 우리 리보스라닉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그렇죠? 로열티 같은 부분. 로열티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이제 전체적인 판권이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정을 좀 어느 정도 해주면서 거기에 맞게끔 그 부분을 이제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최근에 공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단순하게 컨셉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에 2,300억 원대에서 500억 원대까지, 그렇죠? 좀 올라왔죠. 매출도 2021년과 2022년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 이번 것만 놓고 보더라도, 자, 선박수주 증가 및 리보세라늄 글로벌 특허권 양수에 따른 중국 로열티 수입 인식으로 매출 증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참 굉장히 민감한 거죠. 신약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민감한 거고, 자그마한 어떤 노이즈가 노출이 된다면 불안하죠. 막, 그쵸? 진짜 뭐야? 저거 뭐야? 이러면서 주가 굉장히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감을 좀 표해줬던 것 같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스토리를 보시면 굉장히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뒤에 뭐 19,000원대에서 거의 10배 가까이나 올렸기 때문에 뭐 또 올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단순하게 뭐 내렸으니까 올린다 이런 계산법은 맞지 않는 거죠. 자, 아무튼 저때 당시에 스토리는 있긴 있었지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확인을 또 해봤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블랙록,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이 블랙록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자금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블랙록은요, 그 운용하는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의 GDP 4배가 넘는 금액 정도가 돼요. 8조 달러가 됩니다. 8조 달러. 이 8조 달러라는 거는 8천조 정도가 되겠죠. 8천조 정도가 되는데, 아무튼 이만큼의 8천조 원, 이만큼의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가 어느 정도 지분을 좀 매입했다라는 이슈만 나오면 조금씩 그래도 상승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왜냐? 또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목이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우리 뭐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 한국에 뭐 어떤 기업을 샀다. 안 따라 사겠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이 HLB를 갑자기 지분을 확보했대요. 안 삽니까? 사겠죠. 그렇죠? 산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심리들도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HLB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번에 최초에 한번 봤을 때는 2020년 6월 5일쯤에 봤을 때는 HLB 지분을 한 5% 정도 들고 있다라고 공시를 했었고, 이때 당시에 한 90만 주, 90 거의 91만 주 정도, 그 정도가 됐었고, 평균 단가가 7만 9천 원 정도, 그 정도 예상이 좀 됐었는데, 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분을 조금 더 늘렸죠. 뭐 많이는 아니고 한 3만에서 3만 8천 주 정도 조금 더 늘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 아무튼 그 안에도 좀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분이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주나 헬스케어 쪽으로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들만의 어떤 원칙과 어떤 룰이 좀 있겠죠.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지 투자 수익률 같은 질이 뛰어나다라는 점과 디지털화 그리고 고령화 등 이런 사회 흐름이 이들의 어떤 주식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으로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블랙록이 샀다고 무조건 다 뭐 수익으로만 가져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블랙록도 손절은 있었죠. 과거에 헬릭스믹스 같은 경우에도 손절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블랙록 그쵸? 손절, 헬릭스믹스 지분 479억 원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손절을 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있고, 블랙록 국내 바이오 포트폴리오에 신라젠과 HLB도 담고 있다. 시장에서는 블랙록의 추가 엑시트 시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블랙록은 헬릭스믹스 3대 주주로 밀려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고요. 무조건 또 산다고 해서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6월 5일에 5.07% 지분 소유 중이라고 처음 공개했었죠. 그러고 나서도 지분을 계속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단순 대입을 할 경우에는 뭐 한 2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주당 평균 단가가 이제 한 10만 원 정도, 그렇죠? 계속 중간중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지만 헬릭스미스와 신라젠에 비해서는 선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타 종목 대비하면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은 좀 덜 빠지긴 했으니까. 아무튼 최종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블랙록이 됐든 누가 됐든 어쨌든 이제 그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만약에 이번에 계속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주식을 보유했었더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때 당시에 악재가 떴을 때 빠르게 미리 뭔가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면 사실 뭐 손 쓸 방법은 없는 거죠. 이거 뭐 그렇죠? 시간이 뭘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또 보여줬어. 그쵸? 이때 당시에 뭐 순식간에 이제 허위 공시, 이거는 누가 먼저 파냐의 싸움이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이거 보시면 뭐 진짜 순식간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이제 어쨌든 논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그냥 그대로 좀 보유를 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소액으로 뭐 아니면 도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투자를 해놓고 도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항상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가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끔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뭐 예를 들어 나중에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HLB가 최종적으로 리보세라닙이 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언제든지 나는 손을 떼고 나와도 물론 손실은 크겠죠. 왜냐면 이게 막 팔 수 없을 만큼 빠져버릴 테니까. 헬릭스미스가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팔 수 없을 만큼, 그렇죠? 진짜 하다못해 반토막 이상 날 거를 감안하고 그 정도의 금액을 감안하고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인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 제약바이오 기업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임상을 시작을 해서 1상, 2상, 뭐 3상, 최종적으로 이제 뭐 FDA라든지 NDA 승인 등등 해서 시판허가까지 쭉쭉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임상에 대한 과정들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과정은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이어나가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중간에 외부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시장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고, 오를 때는 찔끔 올라요. 시장이 오르더라도. 그렇죠? HLB 같은 경우 보세요. 시장이 최근에 얼마나 좋았어요. 2020년도 시장이 얼마나 좋았는데 결국에는 8에서 12만 원 사이에 박스권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다고. 왜? 오를 만한 이유가 특별하게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임상 과정은 점차 좋아지고는 있었지만 주가로 놓고 본다면 그 좋은 시장에도 HLB는 사실 따라갈 만한 어떤 이슈가 없는 거죠. 뭐 당장에 실적을 띄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파이프라인 하나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따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계좌 수익률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진짜 몰빵을 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데, 몰빵을 하신 분들이 뭐 100%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진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최종적인 임상 성공으로 막 대박이 난다. 그럼 진짜 대박 나는 거죠. 근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를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접근을 하셨겠죠. 그래서 투자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누구든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알맞게 투자를 했고, 내 기준에 맞게 투자를 했고, 내 기준에 맞게 대응을 잘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투자예요. 단타를 치러 들어갔는데 나는 마이너스 3% 손절을 잡아야겠다 하고서 들어갔으면은 그 3%를 정확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물론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중간에 뭐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조율은 있을 수 있어요. 전략이 변경될 수는 있고, 그럼 변경되는 대로 또 대응을 잘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또 몇 종목씩 좀 중간중간에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자, 추천주 소개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아직도 이 종목은 매매하기 충분히 좀 좋을 종목인데, 첫 번째로 좀 대형 주면서 천천히 좀 내가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이전부터 13,000원대부터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13,000원 깨버렸어요. 그렇죠? 저희는 VIP님들은 이렇게 시세를 다 보고 나왔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받아서 여기서 다시 편입을 시켰는데, 이때 당시에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조정을 받는데, 이 당시의 조정은 건설사인데 보통 이제 목표 컨센,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았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래서 그 낮게 잡은 부분, 건설사에서 목표치를 저렇게 왜 낮게 낮췄을까? 뭐 이런 좀 우려감, 왜 저렇게 낮출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공시 계속 나오고 있고 좋은 흐름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바라보기 좋을 것 같고, 건설 쪽 이쪽 업종 자체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좀 잘 참고해 보시고, 전망치도 좋고 1분기 2분기에 대한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다소 좀 템포는 느릴 수 있지만 충분히 한번 좀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업종 자체가 좀 괜찮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OEM, ODM으로 해서 성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저렴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좀 투자하기에 좀 매력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저렴해진 단가에는 충분히 여러분들 한번 접근을 해보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성 한 번 더 꺼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방 움직이면은 KTH 한번 다시 같이 따라가 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좀 반응을 좀 보여줬었는데, 동방이 이제 막판에 좀 잘 시세를 만들어줬어요. 매수세가 가파르게 유입이 되면서 1350원으로 껑충 뛰어줬는데,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동방이 따라 움직여주면은 KTH로 뒤따라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가 움직이면은 뭐 피플바이오 같은 종목들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그 밖에 따로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좀 괜찮다 싶으면은 유나이티드 제약 바닥에서부터 이제 고개를 들어 올리려고 어퍼컷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어퍼컷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셔라. 그래서 제약 테마 뭐 단기적으로 이런 거 보시든지, 아니면은 뭐 테마적으로 쿠팡 관련주들 한번 더 보시든지, 아니면 다 어렵다 그러면 실적주로 한번 돌려서 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큰 틀을 한번 제시를 좀 해드리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착순 50명 한정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 아직 그대로 유효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다라고 했는데, 주말에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녹화하고 바로 또 실적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브리핑을 드릴 건데, 이렇게 지금 연휴 동안 준비를 할 거는 하고서,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좀 맞이하면 뭐 단기적인 매매가 됐든, 그 다음에 실적주들을 가져가는 전략이 됐든, 여러 가지 우리는 할 게 많아요. 주식이 단순하게 그냥 뭐 물론 매수해서 내비두면 가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뭐 터무니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 물론 좋긴 좋아요. 기다리면 가겠지만 기다리는 거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럼 조금 재미도 보고 마음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조금 분할할 수 있는 전략이나 포인트, 타점들 여러 가지들도 다 같이 좀 브리핑해드리고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3일
13일절인데 빨간 날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 내일부터 참여하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주는 이 기회를 잡아 가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기분 반드시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